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희미해지는 혁명의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죠. 요거는 이제 그 성내운, 그러니까 아까 강명혜어진이 시 들었잖아요. 성내운 선생의 시를 찾다가 성내운의 시 낭송을 들을 수 있는 아카이브가 있었는데,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인데 또 이거 잘 안 돼요. 혁누망운이라고 혁명, 누명, 망명, 운명이었나 운동이었나. 혁누망운이라고 박치음, 우리 미안해요 베트남을 작곡했고, 또 80년대 초반에 아주 그 두각을 드러냈던 운동권 작곡가죠. 운동권 작곡가인데 자칭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금속공학을 전공해서 철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천대 금속공학 교수고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성내운의 신앙송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저 노래도 만들었고 그 노래 테이프에 성내운 선생의 시도 많이 있어요. 저 CD가 어디 있는데 못 찾아갖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음원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제일 많이 불렀었던 4.19 노래입니다. 진달래. 이용도 시인. 청마 유치한 선생하고 그 유명한 로맨스를 남겼던 이용도 시인이 그 눈이 부신 저기 남만이 밑등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은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소리듯 여울 불건네 하고 그래서 끝에 연연히 꿈도 서러워라 물이 드는 이사나 아주 참 아름다우면서 슬픈 노래였고 80년대 70년대의 전곡이에요. 그러니까 5월이 나오면서 4월이 좀 밀렸습니다. 80년대 이후에는 5월 광주의 충격이 워낙 세게 다가왔고 그 다음에 4.19하고 달랐던 게 4.19는 어쨌거나 이승만을 끌어내렸잖아요. 근데 5월 광주는 학살자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구호가 4월에서 5월로 해요. 그 4월은 5월 항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운동 비슷하게 돼버렸었는데 우리 70년대에는 4월이 다 했죠. 다. 그리고 4월 항쟁을 노래한 시인 신동엽. 껍데기는 가다.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다. 이 시를 우리가 굉장히 아프게 들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4월의 주역들이 다 껍데기가 되어가던 시기였으니까. 신동엽 시인은 이 시를 68년인가 썼을 거예요. 6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껍데기는 가다가 있었고. 4.19를 노래한 시인이 우리 60년대를 대표하는 민족 시인 두 명이 신동엽과 김수영이죠. 두 분이 굉장히 같으면서도 굉장히 달라요. 신동엽은 이제 좀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거였다면 여긴 김수영은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만나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만나는 게 참 재밌는 게 김수영이 우리 역사를 만나는 게 버나드 버드 비숍이라는 영국 여자가 쓴 그 한국 방문기가 있어요. 코리아 앤 헐 네이버스라고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그 방문기를 읽으면서 한국의 전통을 만나서 그 전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백낙청 선생님께서 비판도 하셨었지만 시에다가 우리 전통을 만나게 된 감격을 이제 좀 표현이 좀 지나치게 나가서 통일도 중립도 개조시다. 그리고 근데 하여튼 양키놈들 그런 거 미국 놈 양키놈 저택강이나 빨아라 하면서 버드 비숍의 이 책에 묘사되어 있었던 19세기 말 한양의 민중들의 모습들 그걸 보면서 아주 절창을 외치죠.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하면서 나에게 노주발처럼 쨍쨍한 추억이 있는 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나가던 젊었을 때는 답이 있었는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 시를 썼었던 김수영이 김수영도 역사를 대면하는데 김수영이 4.19에 흥분을 했죠. 그래서 아까 우선 그 놈의 사진을 찍어서 미식게도 하자. 이제 그렇게 외쳤었는데 또 유명한 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방을 생각하며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받고 왔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다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 싸우라고 했었던 그게 괴로우니까 그 방을 나와버렸다는 비유죠. 그 김수영이 썼는데 발표를 못한 시가 한 50년 지난 다음에 나왔어요. 그 시가 김일성 만세예요, 제목이. 김일성 만세예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쓴 시예요. 누구하고 술 먹었냐? 조지훈하고 술 먹었습니다. 조지훈은 대표적인 우파 민족주의자거든요. 아버지는 납북됐고, 그리고 경북 영양의 어떤 남인 우파 전통을 갖고 그걸로 철철 뭉친. 그러나 반일은 또 확고한 그런 분인데 김수영하고 이제 술 먹다가 시비가 붙었어. 야, 김일성 만세만 불면 되는데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점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조지훈은 이걸 인정 안 하는 게 한국 언론 자유. 한국의 언론 자유는 이걸 인정하면 안 된다. 조지훈은 그렇게 빡빡 우기니까 논쟁을 하다가 이제 잠이 온다 이거예요.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 김수영이 이 시를 써놓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김수영이 죽고 유고를 정리할 때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세기가 바꾸어서 한 50년 지난 다음에 저 시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논쟁이 된 게 서울대 김일성 만세 이 대접을 누가 그 학교에다 붙여서 대학가에서 그럼 전두환 만세 부를래. 우파 애들은 일베 애들은 또 그러고. 그래서 이제 김수영을 위해라는 그 강신주 선생의 책은 김수영 50년 전 정신에도 못 미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아까 그 어떤 분이 장준하 얘기 눈물 난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장준하 눈물 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장준하 참 이분이 별명이 장목사예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목사가 안 됐는데 별명은 장목사예요. 일찍이 별명은 경교장의 장목사예요.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 4.19에 대해서 언제 썼냐면 72년도에 유신 나기 직전에 썼어요. 4.19가 왜 실패했냐를 썼는데 장준하 선생다운 얘기입니다. 4.19 묘지에 가봐라. 거기 답이 있다. 거기 답이 있다. 거기 희생된 사람 185명이 4.19 묘지에 묻혀 있는데 어른이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어른이. 그러면서 이 얘기가 이제 제가 다 그걸 따붙였는데 시간이 되시면은 캡처했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 지금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읽지 않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애들에게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떠들어댄 어른들은 단 한 명도 없지 않느냐. 그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떠든 교수도, 지식인도, 언론인도, 종교인도 수없이 많았을 거 아니냐.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아마 그 책임감을 제일 많이 느꼈을 겁니다. 4.19 그 무렵에 지식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사상계였고 사상계 발행인이고 늘 민주주의 얘기했으니까. 근데 거기 가봐. 애들 한 명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친 게 뭐냐면은 애들만 앞장서서 죽게 만든 혁명이 성공하겠냐. 장준하다운 얘기입니다. 사회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4.19의 실패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준하 선생이요. 우파지만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내 미국 지도교수, 우리 팔레 선생님이 굉장히 짓궂고 못된 양반이에요. 난 우리 팔레 선생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아주 개고기 같은 데가 아주 짓궂고 못된 양반인데 어느 날 정색을 하고서 하시는 말씀이 장준하 선생님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고 이 양반이 웬만한 사람 좋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구명동도 많이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옥중서관을 읽고 되게 실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실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빽빽하게 한 옥중서관을 자기가 한 절반쯤 번역해서 미국에서 책도 냈는데 자기 얘기가 없더라. 물론 검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김대중을 사상가라고 자기는 그래도 뭔가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옥중서관 중에 다 남의 얘기만 갖다 썼더라.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점에서 김대중 끝까지 김대중 구명운동 열심히 하고 했지만 김대중한테 그런 점에서 당시 실망했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대신 장준하 선생은 자기가 많이 만나뵙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the most decent person in the world that I've ever met. 그러니까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고결한 분이었더라. 라고 이제 난 팔라 선생님의 우리 지도교수 선생님의 누구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를 평소에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장 선생님 댁에서 하숙을 해서 저희가 자주 놀러 가서 그 한국에 유학을 와 있을 때 필드가 와 있을 때 뵀다는 거예요. 장 선생이 왜 그러냐? 장 선생 평생 소원이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련다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이 광복군 탈출할 때 탈출해갖고 그때 잡히면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딱 숨어 있는데 중국에서 대륙에서 숨어 있는데 수수밭에 숨었는데 한여름에 가물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해가 중천에 뜨니까 처음에 수소가 이렇게 그늘져졌는데 해가 중천에 뜨니까 직사로 내리쬐는데 꼼짝달싹할 수 없고 바깥에서 일본 군견이 왕왕왕 지저대고 일본 놈들 그 사람 찾는 탈영병 찾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걸리면 사형이거든요.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뭔 욕을 했냐면 장준하 선생님 18년생이란 말이야.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책임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뭔 죄를 저질렀길래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진짜 죽을 고생이죠. 그걸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겠어? 우리 조상이 못나서 나라 망쳤잖아. 얼마나 조상 욕을 해댔겠어. 근데 욕을 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우리는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야, 그러더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준하 선생이 이 글에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앞으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할 때는 제발 애들 앞세우지 말라. 피 흘릴 거 있으면 어른들이 피 흘려야지. 근데 이걸 말로 하는 거는 모르겠어. 한웅부도 이제 어쩌다가 그 비슷한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 장준하처럼 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훌륭한 게 이거죠. 그 서슬픈 시절에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고치자고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해서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잡혀간 게 장준하입니다. 장준하 따라서 백현 선생 잡혀야 되는 거고. 제일 먼저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구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구속되는 거예요, 장준하.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장준하는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장준하가 그 처음에 저 통일론이 그렇게 나오고 했을 때 정말 동아일보사설처럼 학생들이 무책임한 학생들이 천진난만한 통일론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무섭게 비판을 했던 양반이 이 아까 그 글을 쓸 때쯤 되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장준하가 반일은 투철했지만 반미를 못 보다가 미국 문제를 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민족주의자예요. 그래도 우파 민족주의. 그렇지만 통일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몸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장준하는 돌아가실 때까지 극우파예요. 그런데 그 사상의 좀 봉건성이랄까 답답함을 삶의 진정성과 진보성으로 풀어나간 분입니다. 지금 한국의 진보가 장준하 선생한테 진보 세력이 장준하 선생한테 엄청난 빚을 짓고 있죠. 저분은 극우파였지만 지금 제사는 진보에서 모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진보 세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장준하, 함석헌, 이영희, 김수영, 백낙청 같은 젊었을 때 보수에 가까웠던 분들. 백기환, 계훈재, 문익환, 박형규. 이런 거룩한 이름들한테 우리가 신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장준하 선생의 장례였어요. 저 장례에 제가 어렸을 때 갔었습니다. 그 얘기는 전에 한번 한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타살이죠. 어떻게
실족사입니까? 근데 4.19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4월 혁명의 주체적 평가예요. 4월 혁명 10주기. 누구냐면 4월 혁명 때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거시기 합니다. 그러더니 이 책을 여기 이 책입니다. 이 책. 화면 이 책에 이 책에 모여서 그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발표하고 했던 사람들 여기 준비위원 명단이 쫙 있는데 준비위원들의 상당수가 여기 명단이 나오죠. 4월 혁명 지지한 사람들. 4월 혁명 지지한 한 세대가 어떻게 유신을 지지합니까? 난 5.16을 지지한 것까지는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5.16 지지한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리고 또 박정희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부분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유신은 저건 아니잖아요, 저건. 어떻게 4.19를 지지했던 사람이 유신을 지지합니까? 그러더니 유신개혁에 흔연히 참가한다. 아유, 많이도 들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뭐, 더 많은데, 언론 조사에서 썼습니다. 유정회 의원이 이제 3기 유정회니까 78년도. 이렇게 그 4.19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유정회 의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던 시절에 지금은 원로 시인이 됐지만 4.19 시절. 나이 따져보니까 38이나 9살 때 쓴 시예요. 바로 이무정. 박정희 말기에. 우리가 대학생 때 읽은 시예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4.19가 나던 해 세미세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얇은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 18년이 지났어.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돼요. 그러다 4.19의 중요한 구호가 기성세대 각성하다 했는데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단 말이야. 넥타이를 모여서 다시 모여서 즐겁게 세상을 개탄해.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고. 4.19에, 그리고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아.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고, 포커를 치러 가고, 춤을 추러 가고, 몇몇째는 허전한 동승동길을 걷고. 오랜 방황 끝에 들어온 곳이, 우리의 옛사랑이 피를 흘린 곳에.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가를 외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길게 볼 때,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부끄러움 아닌가. 그럼 우리가 참,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참 할 얘기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은 윤동주의 서시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애창시가 됐겠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데 대한민국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윤동주와는 다른 각도에서 진짜 부끄러움이 없어. 후한무치 너무 뻔뻔해. 낯짝이 너무 뻔뻔해서 두꺼워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4.19 지금의 4.19를 외쳤던 세대들은 지금 태극기를 들면서 뭘 하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촛불 세대가 같이 늙어가는 게 중요하고 광주 세대가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6월 항쟁을 했던 세대가 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가 촛불에서 다시 만난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걸 외쳤죠. 이건 뭐 저하고 아마 동년배였을 텐데 80년 박정희가 죽은 그 해가 4.19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선배들에게 보내는 대학생의 편지. 우리가 너무 젊어서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당신도 젊지 않았느냐? 젊음이 젊음을 이어나가야지.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4.19 세대 이수정, 노태우 때 장관을 지냈는데 장관 지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반민주 세력에 가담을 했죠. 저 사람이 그 유명한 4.19 선언문을 쓴 사람이에요. 자유의정을 난타한다는. 그 선언문을 쓴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하고 뭐 그러면서 노태우 연설문 써주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4.19 세대였던 또 김상문 선생의 4.19 회절 주역의 보상을 재검토하라. 이제 그렇게 됐고. 4.19 세대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정당에 들어가고 유정회 들어가고 공화당 들어가고 뭐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야당 생활 잘 하다가 박근혜 밑에 들어가고, 전두환 밑에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태극기 부대도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김지열 열사상, 이거 신영복 선생님 글씨죠.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냐면은 4.19 세대가 보수화가 되잖아요. 4.19 세대가 보수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 감정이 심해지잖아요. 근데 김지열은 전라도 놈이란 말이야. 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3.15를 마산 사람들이 일으킨 거죠, 당연히. 그런데 3.15 하면은 김지열부터 사람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김지열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열 상이, 저도 김영만 선생한테 자세하게 들었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가물가물한데 학교 바깥에 있었나 그래요. 학교 안에서 내보냈어. 그래서 그걸 싸워서 다시 이제 학교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3.15 기념사업회에서 김지열을 지워버리는 그걸 이제 갖고 저분이 이제 바깥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김지열이 언제 마산상고 다녔냐? 안 다닌 건 맞죠. 그러나 김영만 선생은 당신은 마산상고 다니는 동안에 어디에 가서 사람이 마산상고라고 하면 김지열이 학생이라고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면 반찬 한 가지라도 아주머니가 더 갖다 주시고, 마산상고 그 청와대도 윤보선이 추천해서 마산상고 자기 동급생들 김지열 컵배기도 못 받지만 김지열 동기라고 자기들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야, 씨, 김지열을 지어버려? 그래서 그게 누가 김지열의 어머니를 모욕하는가? 3.15 관련 단체들, 이게 김영삼 때, 그러니까 지역감정 한참 따지고 그럴 때, 뭐, 그 김지열을 지어버리고, 그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마산의 정의파 의원이 또 마산시 의회에서 한번 또 뒤집어 놓고.